오늘은 이투스 네오의 입시센터장이신 박건영 센터장님 모시고 올해 수능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좀 가성비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네. 정말 많은 도움이 좀 단기간에 될 수 있게 중위권, 상위권 좀 나눠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학생들이 또 상위권이나 중위권이라고 하면 그게 그룹이기 때문에 학생 하나하나의 이제 학업 환경이라든가 학습 방법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재수생을 가르쳤던 재수반에 있었던 경험을 좀 들어 말씀드리면 상위권 아이들에게는 좀 관조적으로 공부하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의미죠, 관조적? 관조적이라는 게 이제 사실 수능 시험은 이제 문항수도 줄고 아주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고 나머지는 좀 평이한 문제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득점에 대한 자신감이 좀 높아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수업도 좀 안 듣거나 저 사람 수업은 도움이 안 되라고 교재도 마찬가지로 적중도 높은 교재만 보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상위권이고 공부를 좀 하면 그래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관조라는 말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다는 말이니까 저분 강의는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아니면 저 책은 이렇게 해답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마음이라든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상위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고요. 중위권 쪽 아이들에게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란 말은 시험에도 범위가 있고 책에도 끝이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에 몰입해서 꽤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요. 근데 수능 시간은 정해져 있고 다 끝나고 나면 바로 수능이 코앞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도만 끝났을 뿐. 그래서 보통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막히면 골똘히 있는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스킵, 훑고 넘어가라. 그리고 계속 끝까지 레이스를 해서 한 번 끝낸 다음에 다시 그 교재를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죠. 그럼 다시 두 번째 그 스킵했던 곳을 들렀을 때는 그 전에 못 들었던 정보도 있을 거고 다시 또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안 풀렸던 거 갑자기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쾌감을 느낄. 그래서 끝까지 가고 다시 처음으로 오는 이런 식의 순환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센터가 있는 곳인 일산이에요. 일산은 강남이나 목동에 비해서 학생 자원이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2021학년도인가요? 서울대 수시에 5명이나 보냈어요. 무슨 비법이라도 있나요? 네, 일산 지역의 학군이 과거 이제 비해서는 약화됐다 이런 소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지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부분은 좀 그 지역 안에서만큼은 좀 소문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입시에서 탈피하자. 그러니까 대치동 가서 거기서 말한 이야기, 어떤 학과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라든가 여기는 이런 성적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점점 자기의 자신감이 좀 줄어드는 거 하나. 근데 우리 지역 안에서 열심히 했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한 학생들 뽑는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사실은 학생들이 충분히 밟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일단 심어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 얘기를 받아들이지 말자. 우리는 우리 지역에 특징이 있다.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방향성에 대한 걸 유지한 겁니다. 보통 이제 정시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사람들은 점수가 안 나오면은 그거보다 낮은 학과를 막 쓰잖아요. 신학과도 쓰고 철학과도 쓰고 이렇게 했던 거라면 수시는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꾸준히 해온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같은 그룹의 아이들이니까 거기에서 쉽게 변별력도 있기도 하고 또 그 길을 걸어온 아이들이 막 모든 점수로 이렇게 뭉쳐서 다 몰려있는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덜 경쟁이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또 네가 꾸준히 했던 방향이 재료공학 아니니 에너지를 공부하다가 나는 태양전지, 2차 전지가 좋아서 재료를 더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실험 도구도 없는 학교지만 이렇게 찾아보고 책 보고 이러면서 내 꿈을 키워간 게 나는 아주 자랑스러워 보인다라고 해서요. 일부 어떤 전문가들은 산업공학이나 재료공학이 인기 학과니까
좀 낮춰봐라. 서울대학교도 이제 인기가 좀 낮은 학과들이 일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과를 쓰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그 학과를 유지하거라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인생의 말처럼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하고 중앙 입시를 모방하지 않고 우리 지역 안에서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분명히 보상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줬던 것인데요. 그걸 믿고 따라준 학생들이 있었고 또 사실은 학생들이 3년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온 거거든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저가 또 그런 성과를 낳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 제가 반려했습니다. 너는 이것에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했던 학생도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야 이야기인 된다. 것 같아요. 정시 모집 비율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능에 그만큼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 비중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수능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요즘 입시를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축소되고 정시가 확대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시대, 그러니까 소위 서류를 보던 시대가 좀 가고 또는 이제 쇠퇴한다, 물러나고 숫자의 시대가 다시 왔다. 그러니까 정량 평가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건 맞습니다. 지역균형 전형도 교과 중심으로 수능 최저라는 점수를 맞춰야 되고요. 정시도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시와 정시가 별개도 아니고 또 그 두 가지를 준비하는 학생 모두가 수능 성적에 고득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는 그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굉장히 좀 간절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부모님들에게는 사실 뭐 믿어보세요, 믿어주세요라고 말을 해도 사실 마음이 안 놓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그래도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공부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요령을 찾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나름의 그 기본기를 갖추는 게 멘탈 유지에 중요한데 저는 기본기를 갖추는 거에 대한 나름의 공식을 이렇게 봅니다. 성공의 어떤 공식으로서 첫 번째는 좋은 교재, 그리고 좋은 강의. 이 강의는 그냥 점수 찍어주고 공식 가르쳐주고 암기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학습적인 이야기, 또 감동도 주시고 본질을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가 있다면 저는 자기에게 맞는 강의를 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이제 집중력, 그건 뭐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아마 전 제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재 곱하기 좋은 강의 곱하기 집중력 곱하기 그리고 시간의 제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꼭 신경 써라 하고 말하고 싶어. 학습량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상수로서 더하기 과거 학습량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 과거에 공부 잘했어. 이거는 상수일 뿐입니다. 그건 더하기일 뿐이고 그 앞에 있는 곱하기가 학생의 그 공부의 기초가 된다. 그 기본기가 충실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